이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축약해서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 법률의 중요성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많은 규정 등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2014년 송파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출제에 대비해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법에서 201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송파세 모녀 사건법의 일환으로 이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이렇게 진행이 돼서 송파세 모녀 3법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기본 원칙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오면 1항에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서 자기결정의 원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오늘날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결정의 원리, 또는 브래드 쇼우의 욕구 분류로 설명한다면 표현된 욕구의 전환에 따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의 원리 잘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과 더불어서 결국에 이를 위해서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등을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은 바로 3항이 되겠는데,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바로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여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는데,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자, 이거 단어 두 음절 들지만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소한 거지만 공정, 투명, 적정 맞춰주시고, 그리고 거기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줄 쳐주시고 3항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항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두째 줄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연계 제공이 나와 있죠. 연계하여.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또는 서비스 등이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6항에 보시면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같이 줄을 쳐놓으시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거기 보면 지원 대상자 당연하죠. 그리고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등이 바로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좀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원 대상자 그리고 지원 대상자의 친족, 그렇죠? 거기 보면 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이 되어 있죠. 지원의 친족, 그리고 민법상 후견인,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만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호자 등이 바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나 그 친족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후견인, 보호자는 알 수가 있지만 청소년 상담사도, 청소년 지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을 본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직권 신청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수급 자격의 조사가 나와 있는데 수급 자격의 조사는 1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 처리할 수 있다. 거기 보면은 인적사항,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2항은 알 수 있고 3항은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1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표를 지니고, 이건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거죠. 증표를 지니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차법상 당연한 하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셋째 줄 보면 5항에 보장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금융정보 등의 제공으로 제8조 규정을 같이 적어놨는데 여기 사회보장급여를 거기에 보면 신청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자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서 이들은 동시에 여기에다가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된다. 그래서 3번 제8조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12조로 넘어가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자료나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나 정보 처리 보면은 거기에 보면 특히나 이런 그 계절적인 이런 위험이 돌아올 때 한여름에 무더위라든지 한겨울에 단가스 등으로 인한 이런 어떤 추위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바로 거기 오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의 자료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 또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 정보 중 담당 교원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학생의 가구 정보,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또는 국기법상이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 가구의
신청 가구나 지원 가구가 아니라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 가구의 가구 정보,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의장이 입소 탈락자나 퇴소자 중 위기사항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정보, 또 기타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 등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 내용 함정들 많지요.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나 또 위기사항에 처했다고 하는 학생의 생활정보, 학생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 정보, 국기법상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탈락 가구의 가구 정보,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서 입소 탈락자나 또는 퇴소자 중에 위기사항에 처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정보, 뭐 이런 정보는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서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14조에 민관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민관협력이 나와 있는데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좋지요?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장,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장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그래서 소위 민간협력에 관한 규정도 있다. 민간협력에 관한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같이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만약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거기 이의 신청을 보겠어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뒤에 절차는 놔두십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회보장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뭘 통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거 꼭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에 거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다른 거 다 도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IT 산업의 선진국으로서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적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니면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원처럼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바로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에 젤로 밑에 보시면 24조의 사망을 보시면 보장기관의장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로 여기는 바로 위법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25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된다.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법에는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대국민 포털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별표 27조 사회보장 정보의 표준화, 여기는 별표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걸 표준화하여, 그래서 표준화란 단어 우리가 볼 때는 법조문으로 또 교재를 보니까 단순하게 보이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뭐야? 사회보장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보장 정보에 관련된 모든 것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의 표준화, 사회보장 정보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액센트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9조로 보면은 사회보장 정보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원. 거기 보면 사회보장 정보원이 맡는 업무가 참 많은데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보장 지법법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소위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원을 둔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원의 업무가 한 번쯤은 출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유지, 기능 개선, 관리에 관한 어쨌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에 관련된 전자적 업무의 전자적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등등을 쭉 하면서 미음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단체 시설에 관한 전자화 지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전부 전자화 그러지 않습니까? 또 15번에 보시면 대국민 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또 그런가 하면 위탁받은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사회보장 정보원이 바로 이런 업무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것은 사회보장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대국민 포털을 수립하는 것도 운영을 하는 것도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에 관한 것도 또 사회보장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또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 시설 등의 전자화를 지원하는 것도 모두 어디에 한다?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34조로 넘어가 보시면 보장기관 의장, 사회보장 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를 몇 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된다?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또 그러면 의료급여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서류의 보존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정보도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도 보면은 그러나 약국 처방전은 3년이라고 좀 여기도 예외는 있겠지만 어쨌든 서류 보존연한은 3년, 서류 보존연한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안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바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나오든 아니면 법제론에서 나오든 간에 어쨌든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이미 다뤘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이제는 근거는 씁니다.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이제는 완전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완전히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와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전면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연역은 또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죠. 연역은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2003년 세부 내용 안 적어도 되겠죠. 지역사회 복지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그 당시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모든 곳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7년부터 제1기 계획이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뭐 그에도 쓰고 싶은 말 많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이미 지역사회 복지에 적은 것들 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립 절차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바로 여기 보면 지역사회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상급관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도지사도 역시 동일하게, 물론 누구에게 하는지 알지만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상급관청과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지면상 안 쓰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무총리도 아닌, 국무위원도 아닌, 대통령도 아닌 누구에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다 법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이 수립, 심의, 의회보고, 제출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은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법조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할 때는 여전히 기존의 추억과 또 문제를 또 같이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단어를 계속 같이 혼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전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 경우 셋째 줄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4년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판서를 했습니다. 시도지사도 3항과 5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있습니다. 저 3항에 보시면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해야 된다. 5항으로 가서 보시면, 페이지 넘어서 5항으로 가서 보시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둘째 줄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도지사로부터 지역사회,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구체적인 걸로서 대통령령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둘째 줄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수립한다. 수립자도 자치단체장이고 시행자도 자치단체장입니다.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서 확정된, 자, 확정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행정 절차가 나왔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이것이 확정은 어떻게 된다? 확정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 이렇게 되어 있죠. 확정 절차는 수립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을 누구에게 제출한다? 9월 30일까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을 시행년도 전년도 9월 31일까지, 그리고 연차별 시행교육은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역시 어떻게 확정돼요?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확정은 시도사회보장회의 심의와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확정된 시도계획이죠. 똑같습니다. 절차.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그것은 매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년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날짜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6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해서 거기도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도 있고 특별자치시의 지역사회 보장교육도 있고 또 그러면 시도의 지역사회 보장교육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출제 범위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왜냐하면 이제는 전국으로 통일되는 수탁이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의 업무 내용을 이렇게 문제를 보장교육의 내용을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수요의 측정 및 추진 전략,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 지표의 설정,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연계 협력 방안, 네 번째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미음번에 사각지대 발굴, 비읍번에 재원 규모와 조달, 시옷번에 통계 수집 및 관리, 그리고 이응번에 기타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교육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 수요에 관한 사항도 있고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추진 전략이나 분야별 추진 전략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전달 체계의 구성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것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재원의 규모와 조달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기타 사항도 있지만 공급에 대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급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급에 대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40조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교육에 대한 시도 지역사회 보장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하는데 법적 성격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모두 시무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시무자문기구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밑에서 넷째 줄 구성입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사회보장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사회복지공동모금지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요 표시하시고, 사회복지공동모금지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 시도단이죠. 지위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읍명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구성은 밑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행규칙 보시면 알지만 15명 이상, 대표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사망에 있는 것처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리고 공무원인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좋으면 그 정도는 가지고 갑니다. 그에 비해서 시군구에 두는 시무자문기구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좋네. 역시 젤로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시무자문한다. 그래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성격은 시무자문기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에, 오른쪽 위에 사망에 보면은 역시 위원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관련 을 수행하라 서비스 제공하는 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 또 그런가 하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그러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그 때문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거기 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도 되고,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도 같이 됩니다. 또 그러면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는 달리 사회복지공동모금지위에서 추천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이쪽 페이지인 것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지위에서 추천한 사람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사회복지공동모금지위는 시도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인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를 둔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시문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행기구가 되겠습니다. 수행기구가 된다. 다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규칙을 보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망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그런 정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도 또한 사망에 있는 것처럼 임기 똑같이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임기나 이런 것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똑같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7항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그래서 새로이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주고 실무협의체는 또 실무분과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읍면동 단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칙을 보면 오른쪽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단위는 거기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똑같이 여기는 구성은 3항에 있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각 1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10명 이상으로. 바로 이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에 보면은 거기 보면 2항을 보세요. 위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 면장, 동장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읍장, 면장, 동장을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성별을 고려하여 그리고 구성은 3항에 있는 것처럼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에 거기 4항에 보시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는데 읍장, 면장,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실무협의체나 똑같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잘 구별해 주시고 임기는 똑같아. 숫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내 15명 이상 40명 이내가 되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는 위원장 1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위원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읍면동 단위는 1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으로. 다음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 전담기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 인력,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며 적용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다음에 거기 오면 사회보장 급여법에는 통합사례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그래서 거기 문장이 길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그런 것처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일 끝에 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장, 시군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상합사례. 그래서 통합사례관리가 역시 규정되어 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최근까지는 그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법적 근거를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전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고.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밖에 없습니다. 1급과 2급을 가진 사회복지. 물론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 2급이라고 하면 권위가 서질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급을 따야 됩니다. 1급을 따기를 원하고 1급을 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권위가 없어서 업무를 수행하기 좀 불편합니다. 다음에 다른 거 다 좋고 5항에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어쨌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는 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로서 거기 보시면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 지도, 사회복지에 관한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또 사후 관리 등의 통합 사례 관리, 또 그런가 하면은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조사, 취약계층의 가정 환경 파악, 또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나 안내 상담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로 분명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전부 여기는 1, 2, 3번으로만 되어 있지만 1, 2,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쭉 1번부터 1번 취약계층의 발굴 및 상담 지도, 2번 사회복지에 관한 욕구 조사, 3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4번에 서비스 제공 및 점검, 5번에 사후관리 등 통합 사례 관리, 6번에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 조사, 7번에 취약계층의 가정 상황 파악, 그리고 8번에 사회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안내 상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박 줄로 보지 마시고 아래로 내려서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법상 어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출제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 하고 그리고 출제 영역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이지만 속도감 있게 우리가 일별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